스냅을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는 경기장. 쿼터백이 카운트를 부르기 직전 갑자기 관중들의 함성이 커지고 심판이 허리춤에서 노란 손수건을 꺼내 허공으로 던집니다. 플래그. 그리고 심판이 제스처를 취하면서 반칙을 선언하고 잠시 후 선수들은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경기를 재개합니다. 바로 지금 미식축구의 페널티가 등장한 건데요. 사실 반칙을 몰라도 경기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마다 지금 뭐였지? 하고 대감기 눌러서 찾아봐야 하면은 좀 아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미식축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반칙들을 종류별로 쫙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체 페널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핵심 반칙들만 골라서 먼저 설명해볼게요. 반칙은 스냅 전후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드에는 보통 7명의 심판이 서 있고 누구든 반칙 상황을 보면 바로 노란 플래그를 던집니다. 플래그가 떴다고 해서 플레이가 바로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축구의 어드밴티지 개념처럼 반칙을 당한 팀이 그 플레이에서 더 이득을 보면 그 팀이 페널티를 거부하고 그냥 방금 플레이 결과로 갈게요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플레이에서 양 팀이 동시에 반칙을 하면 두 반칙이 서로 오프셋돼서 방금 건 없던 걸로 하고 다시 같은 다운에서 시작합시다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식축구는 굉장히 격한 스포츠지만 선수 보호를 위해 여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선이 규정으로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반칙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미식축구는 그냥 축구장 위에서 하는 격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손을 써도 되는 범위가 꽤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NFL 공식 규정에 따르면 공격 선수가 손이나 팔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눈에 띄게 제한하면 홀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홀딩은 공격이나 수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격 쪽, 즉 오펜시브 홀딩은 공격 선수가 수비를 붙잡거나 두르고 감싸거나 훅을 걸어 돌려 세우거나 유니폼을 잡아당기면서 수비의 진행을 확실하게 제한할 때 선언됩니다. 유니폼이 쭉 늘어나 있다, 허리를 감싸서 빙 돌려 세운다, 뒤에서 팔을 걸어서 못 나가게 만든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 다 홀딩 후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반칙 1위가 바로 이 공격 홀딩인데요. 공격 홀딩 시에는 페널티는 10야드 페널티, 그리고 해당 플레이를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비 쪽, 즉 디펜시브 홀딩은 오펜시브 홀딩과 비슷한 행위들을 저지를 경우에 받습니다. 러너가 아닌 패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공격 선수를 붙잡거나 감싸서 진로를 뚜렷하게 제한하면 나오는 반칙입니다. 특히 패스를 받으러 나가는 리시버를 진짜 묶어버리는 느낌의 잡기나 끌기 동작이 핵심이죠. 그래서 패스가 던져지기 전에는 홀딩이고 패스가 던져지고 나서는 뒤에 나오는 패스 인터피어런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행 NFL 규정상 디펜시브 홀딩의 페널티는 5야드 페널티의 자동 퍼스트 다운입니다. 홀딩류 반칙을 한 줄로 정리하면 상대 몸이나 유니폼에 손이나 팔을 걸어서 진로를 바꾸거나 붙잡으면 다 홀딩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홀딩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두 번째 국민 반칙이 바로 패스 인터피어런스입니다. 패스 인터피어런스는 말이 좀 길다 보니까 디펜시브 인터피어런스는 DPI, 오펜시브 인터피어런스는 OPI로 보통 줄여서들 많이 표현하는데요. NFL 공식 정의를 살펴보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로부터 1야드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선수가 공중에 떠있는 패스를 잡으려는 기회를 유의미하게 방해하면 PI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이 반드시 두 개가 붙는데요. 반드시 전진 패스여야 하고 공이 공중에 떠있는 동안 일어난 방해여야 합니다. 즉 공이 아직 던져지기 전이면 PI가 아니고 그때는 홀딩이나 일리걸 컨택트 쪽으로 보게 됩니다. DPI는 예를 들면은 리시버를 잡아당겨 스텝을 망가뜨리거나 팔을 걸쳐 안바 형태로 팔 어깨를 고정시킨다, 아니면은 공은 안 보고 사람 몸부터 들이받는 행위, 점프 타이밍에 몸을 밀어넣어서 점프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행위, 캐치 포인트에서 양팔을 묶어버리는 행위 같은 동작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공중에 떠있는 패스를 공정하게 다툴 기회를 뺏으면은 PI로 보고 있습니다. DPI 페널티는 굉장히 큰 편인데요. 스팟 파울이라고 해서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퍼스트 다운을 부여해주는 반칙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 되는 거리에서 DPI가 발생하면은 이 거리를 한 번에 다 내줘버려야 되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겠죠. 그리고 반칙이 엔드존에서 발생하면 공을 1야드 라인에 두고 퍼스트 다운을 부여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OPI는 리시버가 수비를 밀어서 세퍼레이션을 만든다든지 패스가 던져지기 전에 1야드 이상 다운필드에서 먼저 블로킹을 한다든지 공보다 수비를 먼저 몸으로 가로막는 경우에 나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은 리시버가 수비를 밀어서 공간을 확보한다거나 캐치하려는 목적보다는 수비를 가로막는 경우에 발생하는 반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PI의 페널티는 10야드 페널티에 해당 플레이를 다시 하는 것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빡센 반칙인데요. 페이스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식 규정에서는 상대방이 페이스 마스크나 헬멧 앞쪽 구멍을 잡았을 때 즉시 그걸 놓지 않고 상대를 비틀거나 돌리고 잡아당기고 밀고 통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반칙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스크를 잡고 놔주지 않으면 페이스 마스크인데요. 대표적인 장면으로는 태클 과정에서 손이 마스크에 걸렸는데 그 상태로 계속 밀고 비트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때 머리가 확 꺾이는 모션이 같이 나오는데 현재 NFL 규정상 페이스 마스크는 선수들의 심각한 부상과도 직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15야드 페널티를 부과하고 수비가 저지르면 여기에 자동 퍼스트 다운까지 붙습니다.
이제 다시 스냅 직전으로 돌아와서 폴스 스타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NFL 공식 룰북에서는 공이 레디 폴 플레이가 된 뒤에 스냅 전에 셋 자세를 잡은 공격 선수가 플레이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게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면 폴스 스타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시작이 준비된 뒤에 시작하는 척하는 모든 공격 쪽의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다 폴스 스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라인맨부터 얘기해보면 오펜시브 라인맨은 공이 레디 폴 플레이가 되고 나서 셋 자세를 잡으면 그 다음엔 완전히 고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슬쩍 까딱거리거나 엉덩이를 들썩거리거나 손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거나 상체를 살짝 움찔하기만 해도 심판 눈에는 전부 스냅 신호 같은 급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폴스 스타트에 걸립니다. 특히 센터는 스냅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더 빡센데요. 스냅 전에 공을 들었다가 잠시 내려놓거나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모든 움직임은 다 폴스 스타트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억까 같긴 하지만 그만큼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긴 규정인데요. 스킬 포지션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런닝백이나 와이드 리시버, 타이트 엔드, 심지어 쿼터백도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은 모션을 취하거나 수비를 속이려는 급격한 스타트 페이크를 하면 폴스 스타트에 걸립니다. 물론 모든 게 금지되는 건 아니고 한 명만 움직일 경우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라인과 평행하거나 뒤쪽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하고 스냅 순간에 전방으로 뛰어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시 일리걸 모션이라는 다른 반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영상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두 명이 동시에 움직이면 어떡하냐? 이러면은 걸립니다. 만약에 경기를 시작할 것처럼 하지 않고 천천히 움직인다 하면은 일리걸 시프트에 걸리고 지금 바로 시작하려는 듯한 급작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폴스 스타트에 걸리는데요. 일리걸 시프트도 다음에 일리걸 모션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스 스타트는 데드볼 파울이어서 플레이는 시작도 되지 않은 걸로 처리되고 페널티는 5야드에 해당 플레이를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데드볼 파울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데드볼 파울과 라이브볼 파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라이브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칙이 발생하더라도 그대로 플레이를 진행하고 심판이 해당 플레이가 끝나고 나서 해당 플래그에 대해서 어나운스먼트를 하는 건데요. 데드볼 파울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를 시작시키지 않고 그대로 상황을 종료시켜버리는 파울입니다. 이 폴스 스타트는 뒤에서 볼 오프사이드, 인크로치먼트, 뉴트럴 존 인프렉션과 마찬가지로 스냅 상황에서 발생하는 반칙이지만 공격팀 또는 수비팀에게서 발생하는지의 여부나 발생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비교는 마지막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사이드의 핵심 문장은 이거입니다. 스냅이 되는 순간 선수가 뉴트럴 존 또는 그 너머에 있으면 오프사이드. 여기서 뉴트럴 존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를 공 하나 정도의 두께로 감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비는 스냅 전에 잠깐 앞으로 나왔다가도 스냅 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괜찮은데요. 하지만 공이 스냅되는 순간 몸이 일부라도 뉴트럴 존에 걸쳐 있으면 바로 오프사이드가 불립니다. 공격도 마찬가지로 라인에 서 있는 리시버나 타이트엔드가 욕심을 내서 라인을 한 발짝 넘어서 서 있다. 그러면 그건 공격적 오프사이드로 잡힙니다. 대부분의 오프사이드는 라이브볼 파울이라서 플레이는 그대로 진행시키고 나중에 플레이 결과와 5야드 페널티 중에서 반칙을 당한 쪽이 유리한 쪽을 고르는 구조인데요. 다만 수비가 너무 멀리 튀어나와서 쿼터백에 거의 공짜로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심판이 위험하다고 보고 스냅 전에 휘슬을 불러서 플레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인크로치먼트는 오프사이드랑 비슷하지만 이거는 한 줄로 요약하면은 넘어서 건드리면 인크로치먼트입니다. NFL 공식 룰북에서는 수비수가 스냅 전에 뉴트럴 존 안으로 들어와서 공격 선수를 건드리거나 공을 만지거나 스냅 과정 자체를 방해할 때 인크로치먼트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은 즉시 휘슬을 불어서 플레이를 죽이고 5야드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뉴트럴 존 인프렉션은 접촉은 안 했는데 너무 겁줘서 공격이 움직여버리면은 뉴트럴 존 인프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비수가 스냅 전에 뉴트럴 존을 깊게 침범해서 라인맨을 통과해 쿼터백에게 가는 길이 뻥 뚫려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심판이 바로 휘슬을 불어서 게임을 중단시키고 뉴트럴 존 인프렉션을 선언하고요. 수비수가 앞으로 훅 튀어나오니까 바로 앞에 있던 공격팀 선수들이 움찔해서 반응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만든 쪽이 수비이기 때문에 수비의 뉴트럴 존 인프렉션으로 처리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심판이 라인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같은 선수가 또 뉴트럴 존을 밟고 들어오는 경우에 이때는 다시 빠져나가더라도 심판이 뉴트럴 존 인프렉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은 모두 즉시 휘슬이 불리고요. 5야드 페널티에 다시 해당 플레이를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페널티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4개를 비교해보면은 폴스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 측에서 발생하는 파울이고 오프사이드와 인크로치먼트와 뉴트럴 존 인프렉션은 수비 측에서 발생하는데 오프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측에서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반칙은 중요한 순간에 멘탈이 터져버린 팀에서 종종 나오는 딜레이 오브 게임입니다. 딜레이 오브 게임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플레이 클락이 0이 됐는데 스냅을 안 했다. 이러면
딜레이 오브 게임입니다. NFL 규정에서는 플레이 클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반 상황의 경우에는 플레이가 끝난 뒤에 40초간의 플레이 클락이 있고 타임아웃이나 쿼터 종료, 페널티 집행 후 같은 행정적인 중단이 끝난 후에는 25초의 플레이 클락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이 0이 되기 전에 공을 스냅을 해야 되는데요. 공을 스냅하지 못할 경우에 딜레이 오브 게임, 5야드 페널티를 부여받습니다. 딜레이 오브 게임은 보통 90% 이상 대부분이 공격의 시간 관리 실패로 인해 나오지만 수비 같은 경우에도 고의로 공을 멀리 차버리거나 공을 들고 오래 안 주고 버티거나 스냅 준비를 일부러 방해해서 시간을 끌면 수비 쪽에 딜레이 오브 게임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경기 보면서 아직까지 이런 장면은 별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대부분 공격 측에서 발생하는 파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NFL 경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칙 상황들이고요. 다음에는 이거보다 빈도는 낮지만 더 다양한 반칙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다루는 영상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